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안내해드릴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2021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됩니다. 건설업은 일용직 위주의 고용 구조와 잦은 현장 이동, 날씨에 따른 일감 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감이 높아 취업을 기피하는 대표적 3D 분야인데요. 그로 인해 젊은 인력의 일자리 기피와 신규 인력 진입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내국 인력의 고령화 가속 등 숙련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게다가 현장 경력 증명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용 안정과 임금 상승 연결이 힘들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가 없어 경력 개발의 한계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및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기본계획에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2019년 11월에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주무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도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며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제도 운영의 위탁기관으로 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 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로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또 이로 인한 신규 인력 진입 촉진과 처우 개선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인데요. 건설 기능인의 현장 경력을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 자격, 포상을 근로일수로 환산해 산출된 통합 경력으로 직종별 기능 등급을 구분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건설 기능인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건설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일용직과 기능 인력 출신의 상용직 관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자와 적용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기능인들을 위한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까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는 누적 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3년, 9년, 21년이 됐을 때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4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급은 경력 연수가 3년 미만인 기능인에게 부여되는 등급인데요. 공구의 명칭과 사용 방법, 현장 공사 용어와 안전신호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상급자의 지시와 감독하에 간단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격증은 없고 현장 경력만을 보유한 상태로 조공 수준에 해당합니다. 중급은 경력 3년 이상, 9년 미만의 기능인으로 재료의 특성 파악과 작업 절차 숙지로 간단한 작업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작업 방법 결정 등은 상급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현장 경력과 더불어서 인정 기능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갖추었거나 준기능공 수준에 해당합니다. 고급은 경력 9년 이상, 21년 미만의 기능인인데요. 고도의 숙련도로 재료와 도면, 환경에 상관없이 직접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일정 수준의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산업기사 수준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기능공 또는 소규모 팀 반장의 역할도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급 단계는 경력 21년 이상의 기능인에게 부여되는데요. 고도의 숙련도와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작업 수행과 지시는 물론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이 가능한 기능장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4단계 등급은 현장 경력을 중심으로 교육 훈련과 자격, 포상을 통합, 환산해서 산출한 환산 근로 일수의 합계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현장 경력은 퇴직공제 신고 일수와 고용보험 신고 일수를 합산한 것으로 경력 중 등급 산정을 원하는 직종의 근로 일수는 100%, 나머지 직종은 50%의 비율로 인정해 환산하게 됩니다. 그 외 교육 훈련과 자격, 포상은 각 종류와 수준에 따라 일정 개수를 곱해 근로 일수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자격은 등급 증명서와 같은 직종의 자격은 100%,
그 외 자격은 20%를 인정하며 동일한 직종으로 여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자격만 인정하게 됩니다. 교육훈련은 과정에 따라 해당 교육 일수에 이와 같은 계수를 곱해 인정하게 됩니다. 포상은 기능 경기대회 종류와 순위에 따라 다음 포상 인정 비율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종으로 여러 건의 입상 이력이 있는 경우 경력 연수가 가장 많이 인정되는 한 건만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포상으로 인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복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해당 직종 건설기능인의 연평균 신고 일수로 나눈 일수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 산정 기준이 되는 직종별 경력 연수가 됩니다. 이 등급 산정 기준 항목은 공적 자료를 통해서만 산정해야 하며 각 항목들의 보유 기관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에 적용을 받는 60개 통합 직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 사, 민, 정 22개 기관이 참여한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 추진 TF를 통해 마련됐는데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147개 직종과 시중 노임단가의 127개 직종,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직종 303개 중 직무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한 직종이며 건설근로자의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능이 필요한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60개 직종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통 인보와 작업반장 등 직종이 특정되지 않고 신고된 경우 신고 일수의 50%만이 경력 연수에 반영됩니다. 이 중 건축 목공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NCS 직종과 시중 노임단가 직종,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직종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그중 직종의 명칭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종을 묻고 각 세부 직무 내용을 분석해 통합 직종을 마련했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원활한 정착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시행 후에는 전문 건설업의 등록 기준과 시공 능력 평가, 계약, 입찰 단계의 등급제 필수 인력 보유, 시공 단계의 기능 등급 보유자의 관리자 배치 등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검토할 예정인데요. 그 후 단계적 확대 적용과 등급에 따른 임금 산정의 적용까지 건설 기능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되면 건설 근로자는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 개선과 경력 관리로 숙련공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직업 전망 예측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업주 또한 숙련 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시공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청년층 진입으로 노령화 해소와 숙련 인력 단절을 예방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알아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등급 부여와 증명서 발급은 기능등급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인 건설기능 플러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공제회 지사, 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체계적인 경력 관리와 직업 전망 제시로 신규 인력 진입을 유도하고 처우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기능인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안내해드린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